반갑습니다. 축구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4월 총선 시기에 잠시 방송 쉬었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죠. 총선 끝나고 한 보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런 대중들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저도 방송으로 적폐청산, 특히 분단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 조중동은 왜 가짜뉴스를 자꾸 만드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기성호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죠. 북한을 소재로 한 가짜뉴스 대량 살포, 대량 유포의 간판 인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반통일 언론, 기레기 언론들과 정치인, 탈북자 등등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이번 가짜뉴스 소동,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분단 70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주제로서는 조중동 왜 자꾸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게 남북관계 정상회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번개회담, 그리고 평양회담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을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 이전 시기, 그리고 이후 시기 좀 갈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만드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발전되기 이전 시기에는 돈이 된 거죠. 흔히 이제 안보상업주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됩니다. 자, 판매 부수를 올리고 광고료를 많이 벌고 또 특혜를 많이 받죠. 반북 상업 언론으로서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분단시대, 반북시대 대표적인 돈벌이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권력이었습니다. 자, 누구든 빨갱이로 볼 수 있고 간첩으로 만들 수 있고 그 펜 끝 하나로 어떤 사람, 단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통합신보당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또 이정희 전 대표를 종북으로 몰고 이러한 개인과 단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권력을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짜뉴스, 특히 북을 소재로 한 반북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더욱더 가짜뉴스 생산에 매달렸죠.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조중동이 맹위를 떨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조중동을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조중동에 타겟이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 이 분단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되는 방법은 바로 안보상업주의로 무장한 언론이 된 것입니다. 특히 반북 언론이 된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언론 권력이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세력들, 재벌의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를 많이 만듭니다. 돈과 권력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더 이상 이 반북 캠페인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8년 북미회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더 이상 반북 여론으로 맹기를 떨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 환경이 됐어요. 자, 그런 조건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 가짜뉴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적폐들의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70년 동안 반북, 반공으로 유지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같은 이 정치 쓰레기들이 권력을 잡아왔고 북이 영화를 누려왔던 거 아닙니까? 조중동과 같은 이러한 기레기들이 언론이라서 최고의 발행 부스를 자랑하고 최고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행세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목적은 자신들의 세상, 적폐들의 세상을 되찾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전의 방식은 그거죠. 조중동이 특히 잘하는 것, 대상, 북한을 대상으로 하죠.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영상을 흐린다, 이미지를 흐리는 겁니다.
그게 심리전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상과 손을 못 잡게 합니다. 대상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계속 심리적으로 작용을 시키는 거죠. 통일 연망에 찬물을 끼얹는 작용을 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우리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망을 뒤집어 엎었던 게 박정희의 쿠데타죠. 그런 것처럼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그리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정치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열망을 막 펼치려고 할 때 갑자기 이 가짜뉴스가 나온 겁니다.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국외 언론들이 합작이 돼서 가짜뉴스를 생산했죠.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 통일 꿈도 꾸지 마. 자, 그래서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통일 국면은 피어있는 곰팡이가 햇볕에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단을 통해서, 분단을 이용해서, 분단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누려온 자들에게는 쥐약이죠. 통일 상황이라는 것이 멸망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통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북한을 악마화해야 통일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벌이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저강도 전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교란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그러한 심리전 대북 확성기처럼 북의 지도자가 서거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량 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민심을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북의 급변 사태를 유도하고, 자, 그러한 꼬투리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적 와해 작전과 같은 고도의 심리전, 전쟁에 의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짜뉴스라고 뭐라 그럴까요? 유하게 좀 표현했는데 이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북한 붕괴,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위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조중동 같은 이 가짜뉴스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종편 재심인 하지 말라 이런 운동도 굉장히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민심을 교란시키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더 파괴시키기 위해서 책동을 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행위와 같은 이러한 가짜뉴스 생산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민족의 운명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라 반통일, 반북 세력들, 미국, 일본, 미통당 등등 이들의 선정기구다. 심리전 기구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결국 미통당, 검찰, 언론을 한데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맙시다. 자, 앞으로 매주 월, 목 이렇게 단상 찾아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주권방송 아주 진보 언론으로서, 통일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에 대한 자발적 구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